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그대로인 것도 또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경제 법칙에 따르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네, 예금, 적금 금리도 내려가고 대출 금리도 그에 연동해서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예적금 금리를 이제 외국계 은행들은 내리고 있는데 네. 국내 그 주요 시중은행들, 5대 시중은행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먼저 예금 적금 금리를 보면은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역시 뒤따라서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물론 내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소폭 덜 내리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도 정말 무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네.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 네. 예, 뭐 한 은행에서 여러 은행을 다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예적금 금리는 쉽게 못 내리는데 그래도 또 이 방송 보시면서 너무 쥐꼬리 많았는데 뭘 지금 네. 올려줬다 그러냐 이제 그런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은행 수익과 이것도 관련된 건데 네. 대출 금리는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대출이랑 아니 그 예금과 적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느냐.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은행 수익과 또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실은 이 대출 금리, 그것도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뭐 최근에 또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지금 연 1.25%까지 내려왔거든요. 특히 이제 10월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16일이었었죠. 요즘에 이제 은행에 당연히 이제 돈 빌리러 가시면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8월, 9월 대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월, 11월에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오른 곳은 0.25%, 28%포인트까지 더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하고 뭐 앞으로 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대출금리가 당연히 내렸어야 되는데 왜 올렸냐 이러면서 이거 뭐 은행의 행패 아니냐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왜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느냐? 뭐 크게는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워낙 줄어드니까 뭐 가상금리를 더 붙였다 이런 설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채권 금리가 올랐다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우리에게 돈을 대출할 때 그냥 돈을 어디서 끌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5년 만기에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으로 우리에게 다시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5년 만기 금융채권의 금리가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왜 오르냐? 아마 크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러시가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러시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네. 하고요.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더 못 내린다면은 이제는 뭐 연내에는 못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금리 금리 인하하면서 과도하게 금리가 떨어졌는데 시중금리 채권금리가 이제는 숨고르게 돌입했다라고 해서 이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중금리 채권금리를 기본으로 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걸로 또 살펴볼 게 주택연금이에요. 네. 최근에 뭐 완화한다는 게 추진이 된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 주택연금은 어떻게 또 연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수급 연령을 뭐 어제였었죠. 네. 기존의 60세에서 55세까지 아예 좀 낮추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을 고민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은 더 늦어지잖아요. 근데 퇴직은 빨라지고 네. 그 사이에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금리와 주택연금은 또 무슨 관계냐? 실제적으로 저금리인 경우에 네. 즉 금리가 떨어질 때는 주택연금 받는 수령액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뭐 기회비용 차원, 대출이자 차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은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또 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든요. 주택연금과는 또 이렇게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저금리 때 더 많이 주택연금은 더 신청하는 많이 것이 유리하죠.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금리를 따져보면은 지금 가입하는 게 그렇죠. 좀 일찍 물론 가입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이 이게 추세적인 금리 상승이냐, 네.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하. 과도하게 떨어졌다 올랐냐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여기가 금리 바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분야에서 지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게 이제 내일이면 네. 분양가 상한제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를 적용을 할지 어디에서 네.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전문가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내일 오전에 주택정책심의 주정심이라고 하죠. 회의를 거쳐서 이제 동 단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강남 4구에 속한 몇몇 동 혹은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네. 용산, 성동뿐만이 아니라 강북에 뭐 서대문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이런 데에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상승률로는 과도하게 오른 곳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의 일부 지역도 어. 함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즉 강남 4구만 아주 소폭으로 네. 지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한 오전 11시 반 정도면 확인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네. 그 소식이라서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